식물의 호흡 4단원 해볼게요. 호흡은 모든 살아있는 세포에서 뭐를? 양분을 분해. 네, 아이 잘해요. 분해해서 우리가 생명활동에 필요한 무엇을? 에너지.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다. 포도당. 포도당과 산소를 이용해서 세포호흡하면 어떤 기체가 나와요? 이산화탄소. 잘하네. 물, 그렇지. 에너지를 얻는 과정입니다. 호흡이 일어나는 장소는 엽록체예요? 아니면 엽록체가 있는 세포예요? 아니면 모든 세포예요? 그렇죠. 살아있는 모든 세포는 세포 호흡을 해야지 살 수 있어. 시기는 항상 낮과 밤 모두 항상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호흡에 필요한 물질을 보시면은 산소는 어떻게 얻어요? 광합성 할 때 나오는 거, 그쵸? 광합성으로 생성된 것을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부족할 경우에는 기공을 통해서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흡수합니다. 호흡에 필요한 물질 포도당은요? 그렇죠. 식물이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다시 자기가 먹는 거죠. 자기가 스스로 밥을 차려서 먹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흡으로 생성되는 이산화탄소 기체는 광합성에 다시 재활용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필요 없을 경우에는 기공을 통해서 공기 중으로 방출합니다. 그 다음에 생성되는 물 같은 경우도 식물이 이용을 하겠죠. 식물이 다시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증산작용을 통해서 방출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생성되는 에너지는 생명활동에 이용을 합니다. 생명활동에 이용을 하는데 특히나 식물이 싹을 틔울 때, 그 다음에 꽃을 피울 때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므로 호흡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넘어가시고요. 호흡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기체를 확인하는 실험이 있어요. 지금 이 실험은요, 한쪽에는 시금치 식물이 있고요, 한쪽은 없어요, 식물이. 그리고 이 석회수가 들어있는 시험관에 연결을 했는데요. 석회수는 호흡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기체와 반응하면 하얀 색깔 탄산칼슘 앙금을 생성해요. 그러므로 뿌옇게 흐려집니다. 이산화탄소와 반응하면 뿌옇게 흐려지는 것이 바로 석회수의 성질이에요. 그러므로 석회수는 이산화탄소 검출 시약입니다. 그런데 이 실험은요, 광합성을 하면 안 돼요. 호흡을 하는지만 확인할 거기 때문에 빛이 들지 않는 암실, 어두운 암실에서 실험을 하면 빛이 없죠. 그러므로 이 식물은 광합성은 안 하고 호흡만 합니다. 요렇게 해놓고 실험을 했을 때 가는요, 식물이 있으니까 호흡을 하죠. 이산화탄소 나오니까 석회수 반응을 하죠. 나는요, 식물이 없으니 호흡을 안 하고 이산화탄소도 발생하지 않으니 석회수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광합성과 호흡을 비교를 해보죠. 광합성은 어때요? 그렇죠. 엽록체가 있는 세포에서. 그 다음에 호흡은 어때요? 호흡은요. 모든 살아있는, 그렇죠. 모든 살아있는 세포. 그 다음에 시기, 광합성은 빛이 있는 낮. 빛이 있을 때. 괄호하고 낮. 호흡은 항상. 그 다음에 기체 출입, 광합성에 필요한 기체는 이산화탄소죠. CO2를 흡수하죠. 그 다음에 산소는 방출하죠. 그 다음에 호흡은 어때요? 산소를 흡수를 하고요. 이산화탄소는 방출을 해요. 그 다음에 광합성, 양분과 에너지 측면에서 광합성은 양분, 포도당이라고 하는 양분을 만들어내는 거, 합성합니다. 양분을 합성. 그럼으로써 에너지를 어떻게 해요? 이 양분에 저장해 놓는 게 목적이에요.
자, 태양에 있는 빛 에너지를 양분을 저장해서 거기에 저장해 놓는 게 목적이에요. 저장된 양분을 호흡에서는 사용을 합니다. 자, 호흡에서는 포도당이란 그렇죠. 양분을 분해를 해서 에너지가 발생하죠. 에너지가 호흡 과정에서 방출됩니다. 자, 에너지를 분해하여 양분을 분해하여 에너지가 방출되죠. 자, 광합성과 호흡 관계를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보시면은 광합성은 태양의 빛 에너지를 어떻게 해요? 저장하죠. 어떤 형태로? 포도당이라고 하는 양분의 형태로 저장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산소 기체가 발생을 하거든요. 광합성에서. 자, 그때 이 포도당과 산소를 어디에 활용을 해요? 호흡에 사용을 하죠. 호흡에서 포도당과 산소를 사용을 하면은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가 나오죠. 그러면서 호흡에서 어떤 기체가 생겨요? 바로 물과 이산화탄소. 그리고 물이 발생하는데, 자, 이것은 또 호흡에서 생성된 물과 이산화탄소는 다시 광합성의 재료로 또 사용이 되죠. 돌고 서로가. 그쵸? 자, 그 다음에 이 옆에 우리 한번 그림 보실게요. 자, 가는 유리돔에 촛불이 연소를 하고 있어요. 나는 촛불이 타고 있는데 옆에 식물이 있어요. 자, 우리 참고로 촛불이 연소를 할 때는 산소 기체를 소비를 합니다. 촛불이 연소를 할 때는 산소 기체를 소비합니다. 산소가 바닥나면은 더 이상 촛불이 타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식물의 경우는 햇빛이 있을 때는 광합성을 하니까 산소 기체를 주는 역할을 하면 더 오래 탈 건데요. 반대로 빛이 없는 상황에서는 호흡만 하기 때문에 오히려 산소를 뺏어가기 때문에 더 빨리 꺼질 거예요. 자, 그럼 빛이 있을 때는요, 어디에? 나의 촛불이 오래 타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렇죠. 너무 똑똑하죠? 식물이 광합성을 해서 산소를 방출하기 때문이에요. 자, 밤에는요, 빛이 없을 때는 가의 촛불이 더 오래 타는데 식물이 이제는 호흡만 하잖아요. 식물이 호흡만 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산화탄소 기체를 방출하고요. 산소는 소비를 해요. 자, 이산화탄소는 산소의 접촉을 차단하는 소화제 성분이신 거 아시죠? 그쵸? 자, 뒤로 넘어가시면 이게 식물의 기체 교환 보실게요. 자, 일단 낮에는요, 빛이 강해요. 자, 빛이 강한 빛일 때는요, 식물은 광합성도 하고요, 낮이니까 호흡도 하지만 광합성량이 빛이 세기 때문에 더 우세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광합성을 할 때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하죠. 자, 그리고 호흡을 할 때는 자,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데 누가 더 많아요? 광합성이 더 많잖아요. 겉으로 보았을 때는 들어가는 이산화탄소가 더 많은 것처럼 보이고 나오는 산소가 더 많은 것처럼 보이겠죠. 자, 그러므로 이 겉보기의 기체 출입은요, 이산화탄소는 흡수되는 것처럼 보여요, 낮에는. 산소는 방출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 광합성도 호흡도 동시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에서 낮에는 방출되는 이산화탄소는 없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예를 들어서 식물에 이산화탄소가 100개 들어가고 산소가 100개 나오는데 자, 호흡도 하고 있기 때문에 50개 들어가고 50개 나오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겉보기에는 50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고 50개 나오는 것처럼 보이겠죠? 이산화탄소와 산소가. 그렇지만 각각은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항상 들어가고 나가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자, 겉보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는 겉보기에. 자, 밤에는요, 빛이 아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광합성은 아예 안 해요. 자, 이거는 호흡만 해요. 자, 밤에는 호흡만 합니다. 그러므로 겉보기에 그렇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도요, 이산화탄소는 방출되고요. 산소는 흡수가 돼요. 자, 이거는 실제도 그래요. 겉보기도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아침이나 저녁은요, 약한 빛이야. 자, 그러니까 광합성도 하고 호흡도 하는데요. 둘의 광합성량과 호흡량이 같아요. 자, 그러므로요, 예를 들어서 이산화탄소가 광합성이 50개 들어가고 나오는 산소가 50개다. 하지만 똑같이 호흡도 50개 하는 거야. 그럼 겉보기에 들어가는 게 없는 것처럼 보여. 이산화탄소는 겉으로 들어가고 나가는 게 없는 것처럼 보이죠? 산소도 마찬가지야.
자, 그렇기 때문에 겉보기에 기체 출입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겉보기에 기체 출입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출입을 하고 있어. 들어가는 거 있고 나오는 거 있단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호흡 내용 진행을 하겠습니다.